안녕하십니까. 합격신화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전운문 송민곡 편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되니까 1부 한 2부 정도 나눠질 겁니다. 자, 고전운문 송민곡은 가사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작품 내용 이해하고 기출문제 더 많은 문제들을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대까지 좀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가는 저각시 본도도 한여이고, 자, 여기서 이제 고전문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디어라는 말이 이제 이 모음, 반모음 이 계열 앞에 있으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구겨말을 실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디어가 저 되고요. 이가 남았으니까 저기 가는 디귿도 마치 저 각시 본도또 하구나 이렇게 되겠고요.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니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천상배곡경이라는 것은 이것도 뭐 구경만 되겠네요. 배곡경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배곡경 잠깐만요. 이거 좀 굵게 할게요. 배곡경은 원래 옥황상제 궁전, 즉 다시 말하면 한양에 있는 궁궐, 경복궁을 얘기합니다. 임금이 있는 곳이죠. 임이 있는 곳입니다. 임이 있는 곳, 있는 정도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별하여 두고, 자, 니별이란 말은 이별이란 뜻이죠. 미안합니다. 자, 니별이란 말은 두음법칙에 따라서 이별로 바꾸시면 되고요. 해다저 저문날에 늘 보러 가시는고 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녀의 질문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가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체. 그러니까 송민곡과의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감녀라고 한 건데 이름이 감녀가 아니고요. 을려가 있어요. 자, 이게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죠. 묻고 답하고 다시 뭐 위로하고 이렇게 됩니다. 감녀는 보조적 인물입니다. 보조 인물이고요. 을려가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 번째 줄 이후 네 번째 줄부터가 중심 화자인 을려의 판단이 나옵니다. 어와 내여이고 내 삿을 들어보 내 얼굴 이거동이 님 괴함적 한갈만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이 단어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괴다란 말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설이란 말은 이야기 또는 사정, 뭐 사연 이런 말로 내 사연을 들어봐라. 내 얼굴 여기서 얼굴은요. 조금 이따가 다 필기가 될 겁니다. 얼굴은 의미 축소됩니다. 자, 지금의 얼굴의 뜻이 아니고요. 이때는 몸 전체입니다. 몸 전체를 의미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잠깐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사연이란 말로 바뀌고요. 얼굴은 안면으로 축소되지요. 자, 괴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다. 암기하셔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어떤지 날 보시고 내루던 여기실세. 자, 이 부분은요. 너로구나라고 여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반색했다는 얘기인데 반색은 뭐예요?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군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즉 아양과 애교를 어지러이 부렸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고 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 세모친 부분들은요. 약간 부정적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좀 쭉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를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든지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떠히 다르신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고전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문학에서 또는 국어에서 차이, 변화 이런 부분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내로다 여기신 부분이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과거에는 어땠던 겁니까? 상당히 반색, 즉 반가운 기색이었는데 이제 얼굴빛이 반가운 얼굴빛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래 이래야와 교태를 너무 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지나치게 아양과 교태를 부려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이 변화를 주의하십시오. 다시요.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변화를 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헤어하니. 자, 헤어란 말은요,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헤아리다. 헤아리다는 뭐 마음을 헤아리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누워서 생각하고 니러란 것은 두음법칙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으니. 자, 이렇게 어두장군이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거를 된소리하지요. 이렇게 됩니다. 혀시 내려가죠. 예, 쌓였으니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인이 자신한테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이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리법이요. 허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수원수구 정도 될 겁니다. 수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서로 풀자 해니. 이 해니는 앞에서 잠깐 했나요? 예, 여기 있죠. 자, 서로 풀어내어서 헤아려 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이 조물은 조물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물주를 얘기하는 거고, 탓이로다 연결하면요 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조물주를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운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임 탓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임 탓하면 안 되죠. 예, 임 탓을 하면 큰일 나죠. 임금인데. 그죠?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설명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을려가 답변한 내용 이후에, 자, 문학 지문의 내용도 지문의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두음법칙이라든가,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잠깐만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라든가 두음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몸 앞에 있는 디귿치읓은 디귿과 티귿은 지읒치읓으로, 어두에 있는 니은 니을은 이응 니은으로 바꾸시고요. 어두장군은 어떻게 하려고요? 맨 뒤에 있는 거 요거를 된소리 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똑같습니다. 아래아는요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가 되죠. 으. 복합어에서는 그대로 아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화면을 잠깐만 옮겨 드릴게요. 자, 요 정도로 옮겨 볼까요? 자, 복합어는 아, 자, 괴다, 사랑하다, 해다, 헤아리다. 자, 얼굴의 의미는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저기 신국명강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랬습니다. 기억에 담겨있는 시적 화자의 심리로. 자, 봅시다. 뭐요? 심리를 질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리. 화자의 심리를 물었습니다. 자, 화자의 심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은 어떤 겁니까? 다 내 잘못이다.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안 된다. 틀린 거 찾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2m수로 돌린다? 틀렸다 했죠? 안 된다 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다. 자, 그 다음에 인과 떨어지는 신세를 한탄한다. 자신의 처지를 되짚어본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과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운명을 받아들이며 체념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 나달락 정도 되나요? 자, 책을 지금 펴놓긴 했는데, 자, 나달락 정도 되네요. 글란 생각 마오 이렇게 됐습니다.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예, 감녀가 위로하는 거죠. 예, 을려에게 다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그게 무슨 문제냐? 뭐입니다. 맺힌 일이 있어. 이건 을려가 한 얘기겠죠. 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 이 님은 누구겠습니까? 실제로 들어가면 임금, 즉 선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님을 모셔 이셔. 님을 이를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 자, 물 같다라는 얘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같은이란 말은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자, 분철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음절 아. 분철하면 이렇게 되죠. 예, 물 같다. 즉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적 면난이고 편한 날이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춘환고열을 어찌 춘환고열은 끊어보시면요. 봄 추위와 여름 더위 이 정도로 어찌 지내시며
구겨움하지요. 디내시며 지내시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님 걱정. 추일동천을 뉘라셔 모셨는고 추일동천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과 조석 아침 저녁은 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매는 진지, 자, 수라, 임금이 먹는 밥 이런 뜻입니다. 내와 같이 세시는가 세시는 건 잡수시는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잡수시는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기나긴 밤엔 잠은 어찌 자시는고 님다이 님 계신 곳이죠. 다이는 쪽, 편 이런 데 님 쪽의 소식을 아무리 어떻게나 알려 하니 오늘도 그이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누구요? 임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내일이라도 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필기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조석이란 단어 이런 것들은 한자를 눈 익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조석 다시 보십시오. 아침 저녁 자주 출연되는 한자어들이고요. 이런 단어는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두 자짜리, 네 자짜리는 두 자씩 끊을 씁니다. 자, 이 찰 한자죠. 봄춘자입니다. 봄추위 이런 뜻이고요. 여름 더위 정도로 해석하고 가을날 겨울 하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 나왔고요. 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임에 대한 걱정을 하죠.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작품들 혹시 떠오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그 정업사라는 작품이 있었죠. 예, 백제가요죠. 예, 고대가요 중에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행상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보시고요. 제가 그 강연을 올려놨으니까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작품까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한자 읽을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네 자짜리는 두 자씩 끊어 읽어라. 그 다음 대체로 수로가 앞에 있는 경우만 요건 좀 다른 경우인데요. 수로가 앞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되게 서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목적어가 나오거나 또는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해 넘어가시는 게 편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정서를 표현하는 한자는 눈으로 익혀두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쓰는 한자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못 씁니다만은 원망하다 할 때 쓰는 원자죠. 예, 원망하다는 글자입니다. 자, 이런 한자들은 정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뭐 원망하다 이런 뜻이니까 눈으로 받으면 이런 한자가 나오면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주 나오는 사자성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임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마음의 정처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자 말고 작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죠. 부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산에 왜 올라갔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임 소식을 알고 싶어서 갑니다. 임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기 누가 오나 이렇게 보러 간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보러 갔더니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뭐가 나왔습니까? 아, 참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임과의 거리를 좁히는 인류의 노력이다. 님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 한꺼번에 다 올려보겠습니다. 구름, 안개, 저 밑에 내려갑니다. 바람, 이런 거 있죠. 물결,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인 겁니다. 이게 간신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화자가 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뭐 구름, 안개 막혀서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자를 충신으로 본다면 이게 뭐야? 장애물이죠. 간신이고요. 자, 이 산천이 어둡거니 1호를 어디 보면 1호는 해와 달, 밝음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에서? 임입니다. 예, 임이죠. 즉 임금, 선조를 의미합니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못 본단 말이야? 어디 보며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천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예, 화자가 처한, 즉 여기서는 을려겠죠? 상황, 처지를 잘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처지입니까? 막막한 상황이죠. 그걸 어둡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보랴. 자, 지척은 간단하게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도 볼 수 없는데 천리를 보랴. 멀리 있는 곳을 어떻게 바라보겠냐? 서리법 볼 수 있겠니? 이런 뜻입니다. 못 본다 이 얘기죠.
거리감을 드러냈죠. 누구와의 거리요? 임과의 거리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니. 자, 이 백길은 저기 위에 있는 것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가에 갔죠? 백길 알아보는데 이 물가는 여기 있는 산과 유사한 공간이죠. 뭘 찾으러 간 공간입니까? 임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한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람 물결은 아까 말씀드린 간신배고요. 어둥정 어수선하게 이런 뜻이죠. 어수선하게 된 저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 자, 이 빈배는 자 보겠습니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자의 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공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에요. 빈배 혼자 있다는 거죠, 나란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을려가 누구 없이요? 이미 없이 혼자 지내는 모습을 형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이따가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에 혼자 서 있어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득하다는 말은요. 멀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화자가 임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가 나와 있군요. 자, 봅시다.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포인트를 보십시오. 수식어와 서술어를 집중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요. 뭐 보라고요? 수식어와 서술어를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말과 앞에 나온 말을 토대로 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맥락을 통해 이해해라. 즉 그러니까 보십시오. 산에 올라갔더니 안개 때문에 안 보인다잖아요. 안 보이면 뭐 이게 나쁜 거잖아요. 가린 거잖아요. 그죠? 자, 물가에 갔더니 바람이 있어요. 바람 때문에 어수선해서 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예. 자, 정서를 표현하는 시어에 집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보시면 뭐 딱히 드러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드러나죠. 내 마음 둘 데 없다.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자, 만약에 정서를 표현하는 시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걸 찾아야 돼. 이런 게 뭡니까? 자, 이런 게 색깔 좀 치듯 산천이 어둡거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화자가 막막하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세요. 예, 화자의 처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감정이입은 이런 겁니다. 화자의 감정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상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자의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자가 말한 게 대상을 통해서 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노래를 한다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울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즉 감정이 대상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감정이입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보시면 자, 뭐라고 되냐면 화자와 대상의 관계인데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자, 아무 관계 없었는데 이게 대비될 수도 있죠. 자, 이 대비되면 무조건 뭐라고 됩니까? 객관적 상관물로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는 화살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대상 때문에 화자 심리가 고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얘가 이별했어요. 이게 이별하지 않고 둘이 입 쪽쪽쪽 맞추고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내가 더 열받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란 겁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화자 때문에 대상이 감정이 고조되는 건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굳이 반대가 아닐지라도 어떤 뭐 얘가 우는 바람에 더 슬퍼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요.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상물에 의해서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안 보이면 안 되니까요. 내 얼굴은 중요하니까. 자, 뭐 더 길게 갈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잠시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와요.